또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떠니?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닥터 코알라 TV 오늘 수위 19분입니다. 예. 네. 코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의학 채널의 의학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운 입었는데 오늘 두 분의 게스트가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뇨기과 주제라서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과 의학 전문 프로그램 진행 많이 하셨던 게스트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장산 닥터남 비뇨기과 의원 남형종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가령입니다. 저는 현재 LG 헬로TV에서 건강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닥터 코알라 TV에서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가 기대하던 재밌는 주제인데 또 좋은 게스트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발기부전이죠. 왠지 이거는 주제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해. 발기부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정서상 조금 말하기조차 조금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병원 오기도 되게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뭐 약타러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다들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는 여기 코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러다가 갑자기 저 발기부전 약제 좀 주세요 하고 후다닥 나가셔. 네, 후다닥. 제가 볼 때 모습만 봐도 아신대요. 그래요? 네, 저 환자가 뭐 때문에 왔는지. 네. 맞아요. 주위를 조심조심 둘러가요. 두리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안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발기에 관계돼서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이 남성의 또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네. 남성 하면 또 힘. 네. 그런데 이거 수위 조절 오늘 잘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호소하시고 또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도 어려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20대 중반, 후반, 그다음 30대 초반 이런 분들, 그분들은 나는 평생 발기부전 안 생길 거야. 또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발기부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그 나이 때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더 잘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될 때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자친구 쪽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본인도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거꾸로 자기한테 되돌아오면서 이제 기능을 많이 억제하는 경우가 있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시네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의 맞아요. 경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그 네.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젊으신 분들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면 네.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심리 상담만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분들은 이미 한번 잘 안 되는 상황을 겪고 나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깔아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걸 확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확인을 어떻게? 확인을? 확인을 어떻게?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못 하고요. 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잘 되는 거, 본인이 이상한 상상을 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여자친구가 이제 부담을 많이 준다든지, 실망감을 이제 강하게 표현한다든지, 남자들 그거 하나로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치료를 같이 오면은 좋으시겠네요. 맞아요. 같이 커플이? 오면 같이 오는 커플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발기부전 치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같이 방문을 하라. 약을 좀 젊은 친구가 쓴다면은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인체에 좀 나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이 약이 기본 원리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음경 해면체로 가는 피를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기간 복용해도 연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게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이제 약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방하기 전에 확인은 다 하고 먹고 있는 약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하지만 젊은 분들은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약이 이제 내성이라든지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중요한 않으셔도 내용이죠. 돼요. 내성과 의존성이 없다. 한번 복용하면 계속 복용해야 되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약을 한 번 쓰면은 계속 써야 된다.
네, 그런 또 걱정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또 어떤 분들은요, 마치 이 약을 건강 보조제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으세요. 네, 이게 혈관에 되게 좋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이렇게 복용을 해도 무방한가요? 일단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음. 그리고 혈관계통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약이 허가받기를 이제 발기 쪽 치료제로 허가를 받다 보니까 혈관계통 약으로 쓰시는 분들은 비보험 약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걸 감수하고 약을 쓰시는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로는 혈관계통으로 보험이 되는 약들이 참 많은데 그 관련된 부분을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제 약값을 좀 저렴하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보험되는 설명을 혈관 드려요. 치료제도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인데 알기에는 뭐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혈관에 우리가 좀 건강에 걱정이 돼서 이제 만약에 복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내과에는 혈관 확장제가 엄청 많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출혈 위험성 때문에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좀 복용하는 걸 뭐 꺼리시거나 추천하진 않지만 위험성이 적으면서 혈관 확장시키는 약들이 아주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이 안전한 약들이 있습니다. 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약들은 그 개발된 목적이 있거든요. 이제 약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비아그라, 그 다음에 시알리스가 있고. 시알리스. 예, 비아그라, 시알리스인데 용량이 이제 비아그라 쪽은 뭐 100ml, 50ml, 그다음에 네. 뭐 20ml, 5ml 하는 게 이제 시알리스인데 이게 용량 차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두 약제에 대한 차이점, 뭐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은지 이제 약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5ml짜리 우리 시알리스 계열 약은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거 약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5ml짜리 매일 먹는 약은 시알리스 계열 약인데요. 시알리스 장점이 약이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작은 용량을 먹으면 이제 계속 매일같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봤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져서 저용량 매일요법이 탄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관계하는 타이밍을 좀 잡기 힘드신 분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야 오늘 하자 이렇게 하고 만나는 거 계획되지 아니잖아요. 않은 관계를 네. 예정이신 이제 어르신들. 네. 네, 중요한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시는 중요한 순간. 네. 역시 순간이 중요한 다르셔요. 순간. 앞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지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 매일 약이 먹는 게 효과적이다. 매일 먹는 맞아요. 장점이 네. 있고요. 특히 근데 저는 이제 고령 환자나 아니면 데일리로 이제 먹는 약이 있는 분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약만 매일 먹으려면은 사실 잘 안 먹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약을 매일 드시는 어르신들은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어차피 매일 약을 드셔야 되니 중요한 순간을 언제 잡을지 모르니 데일리로 저용량으로 안전하게 가자. 그렇게 해서 복용시키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5ml는 용량이 약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먹는 것보다는 약 효과가 약간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비아그라 계열과 시알리스 계열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알리스 계열이 이제 강직도 단단한 정도라고 그러죠. 강직도에서는 또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어떤 게 더 단단해져요? 아무래도 비아그라가 그쪽은 장점. 비아그라. 네. 비아그라가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비아그라는 강직도에는 장점은 있는 대신에 몸에서는 약이 빨리 빠져나가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얼굴이 약간 붉어진다든지 이렇게 부작용이 홍조가 대표적이죠. 부작용 나타나는 빈도가 아무래도 시알리스 계열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좀 있으시던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홍조랑 맞아요. 두통이 제일 흔한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눈이 조금 붉어진다든지 충혈된다든지 충혈되는 거. 안압이 되게 상승하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네, 이제 이게 맞아요. 혈관이 확장돼서 그런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약효가 끝나고 나면은 그 현상도 다 없어지는데 비아그라는 저희 뭐 평균적으로는 한 4시간 전후라고 보고 있고요. 시알리스는 이제 방광기가 36시간으로 이제 굉장히 방광기가 긴 약이거든요. 장단점이 있네. 네, 그래서 약효가 굉장히 오래 몸속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강직도는 비아그라가 좋고 대신에 짧고 강하게 가는 거고 쉽게 네. 얘기하면 시알리스는 좀 부드럽고 네, 길게 오래 간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환자의 나이대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약을 정하게 됩니다. 탈모 환자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 탈모약을 복용하면 발기부전이 된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탈모를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남성성을 되찾을 것인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탈모약이 그 일부 환자에서 발기력을 약간 떨어뜨리는 이런 보고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부작용을 미리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사람들이 그게 조금 더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르고 약 먹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거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플라시보 같은. 네, 그런 효과도 조금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머리 2개 중에 하나만 살릴 수 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섭외를 잘했어 보니까 의학 전문 진행자가 확실히 다르네. 네, 원장님 둘 다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둘 다 살려야죠. 네.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탈모약을 네. 복용하시던 분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왔다.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환자들처럼 저는 똑같이 처방하고 있어요. 머리 쪽에 발못 용도로 쓰는 약들은 남성 호르몬 작용을 약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발기 때 쓰는 약들이 남성 호르몬 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쓰면 두 가지 머리를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냥 두 가지 약을 다 쓰면 된다.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약이 섞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와 또 발기부전제를 함께 복용했을 때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되게 염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다른게 작용을 하는 거구나. 네. 네. 발기부전제나 이렇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분들은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이 실제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가 호르몬 보충 방법도 방향을 이제 틀어야 되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게 특별히 검사 없이 고령 환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처방을 해드려요. 복용하는 기준이 있는가? 그냥 발기가 안 되면 그냥 먹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호르몬 검사를 비뇨기과에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복용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 적응증 같은 게.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남성 갱년기라는 말이 요즘에 조금 그래도 자리 잡고 있고 그걸 하나의 증상이나 남자 노화에 관계된 걸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 남성 갱년기가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이 들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문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상을 캐치를 해서 이러면은 호르몬 수치 검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을 딱 경험하는 순간 자신감이 팍 꺾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관계할 때부터 이제 공포에 떨게 되거든요.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기부전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 뭐 골프 치는 분들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걱정하는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하기 들어가기 전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 됐다 하면은 그냥 쿨하게 뭐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번 쿨하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 번 관계할 때는 뭐 불안감을 떨치고 컨디션 좋게 만든 다음에 술도 안 드신 상태에서 그렇게 모든 컨디션이 좋을 때 또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현대의학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내과적 질환 중에서 발기부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액순환 관련된 질환들도 있지만 고지혈증, 요즘 고지혈증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고지혈증이 발기부전 굉장히 심한 위험 인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 이제 검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해봐서 이제 고지혈증이 발견이 되면 바로 내과 치료를 즉시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그래서 편이거든요. 고지혈증 환자들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네. 우리 환자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고혈압약을 먹게 되면 발기가 잘 안 된다. 발기부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필드에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혈압이 이제 160, 170이던 분이 그러면은 사실은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7배, 8배까지 사망률이 올라가서 오랫동안 살려면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만 흥분이 되면 발기가 이제 강직도가 좋게 되는 게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지면 어쨌든 혈압이잖아요. 압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강직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발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는 게 또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발기부전 호소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약을 드신 분들은 그렇게 호소를 하세요.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 더 여쭤보고 싶지만 또 제가 유튜브는 처음이라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길게 하면 좋아하시지 않다고 하셔서 네, 너무 섭섭하지만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발기부전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발기부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어디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자꾸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걸 드신다든지 뭐 개인 민간요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시다가 기능을 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는 그럴 때 찾아가는 과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오셔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뭐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댓글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남 원장님 항상 저희 댓글 보시니까 궁금증 남겨주시면 아마 댓글 성의 있게 달아주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좋은 게스트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코바.